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북한 투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 북한군의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외교수장이 직접 파견을 가서 관련한 협상, 이제 파병의 대가를 원하는 협상을 파병 그리고 또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협상을 위한 목적으로 최선희 외무상이 간 것 아니냐. 김주욱 대변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최선희 그 외무상 같은 경우에 이미 그 한 달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마 기본적인 협의는 다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급히 또 간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연내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러북 그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맺는 사이에서 많은 이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줄 것이냐, 특히 군사 무기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지금 10,000여 명 정도가 이제 파병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만약에 전투가 개시가 된다 그러면 이 10,000여 명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추가 파병에 그렇죠. 논의를 하러 갔다는 추가 말씀이신 파병도 거죠? 얼마든지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뭐 10,000명 보내고 거기서 끝나면 저기 다 이제 전사하게 되면 더 이상 추가 파병이 없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이미 한번 이렇게 인볼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얼만큼까지 추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김구영 위원님, 북한의 상황을 그래도 가장 잘 아시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이제 김진우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추가 파병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과 러시아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관계를 봤을 때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병력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까지도 10만 추가 병력이 파병이 가능하다고 지금 10,000명 가 있다는 합니다. 건 극히 일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폭풍군단의 전체 인원수가 약 20만 명 정도입니다. 네. 물론 모든 파병군을 다 폭풍군단으로 채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일단 파병이 시작된 이상 그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제 사라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맞습니다. 매우 단기간에 많은 병력을 소진할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그 하루 사상자, 평균 사상자가 약 1,260명에서 1,30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그 사상자가 모두 쿠르스크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쿠르스크도 매우 중요한 전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어림잡아서 한 수백 명 정도가 사라질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2,000명을 단순 어떤 수학 계산으로 넣어봐도 한 2, 3개월이면 다 사라질 병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병력이 사라지면 뭐 파병을 안 할 거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김정은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어떤 몇 명을 파병해서 생색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내기 위한 것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투자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파병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연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연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연말이 되면은 연초에 분명 올해 초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결과물로서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해 1월이라든가 2월이라든가 그때 북한의 어떤 경제라든가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지부진한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러시아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병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는 그 날짜가 빨라지고 있고 최선희 외무상이 자주 러시아를 드나들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약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연말이 더 다가오기 전에는 받아내야 되는 그런 북한의 절박함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러시아에게 좀 독촉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약속한 것들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독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러시아를 어떤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갔다 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심지어 아직까지도 사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군이 물론 주장이고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어떤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교전에 투입됐다라는 상황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북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쉬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네. 이 파병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북한 내부 분위기 지금 국정원 그 전원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 헌구령이 과연 국내에서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부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 동요, 김치고 의원님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북한 내부에도 지금 휴대전화가 몇백만 대 이상이 보급이 되었다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보 유통이라는 것은 뭐 실시간으로 유통이 될 것이고 외신이 그 북한 내부에 침투하는데도 불과 뭐 몇 주 정도 내에 다 그 전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알고 있겠죠, 북한.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모를 수도 있고 한데 다만 저 지금 북한 군대를 파병을 했지만 네. 예를 들어 파러 북한군 총사령관이 임명이 되고 네. 뭐 저 지금 출병식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비밀리에 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네. 북한 같은 통제 사회에서는 조금씩 그 늦게 알려지거나 또 불확실한 소문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한편으로는 이 또 파병될 때 네. 가고 싶어하는 군인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가서 뭐 대우를 잘 받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의 군인 가족이나 일반 국민들은 이게 남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가서 피를 흘리느냐, 더 나가서 이러다가 우리 모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해 올 거거든요. 북한 체제가 공고하고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히 복지 혜택을 누린다면 그러면 뭐 세계 평화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생명 안전 그리고 그 다음에 파병되었을 때 나한테 돌아올 그런 혜택 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다가는 아마 북한은 많은 동료 더 나가서 이러다가 우리 모두 전쟁에 휘말리는 거냐 뭐 이런 형태로 내부 분란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구명 위원님, 네. 실제 북한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진짜 통제가 됩니까? 아니면은 북한 주민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그냥 쉬쉬하는 겁니까? 방금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현재 북한에는 약 보급되어 있는 그 휴대폰의 수가 약 700만 대 정도입니다. 네. 꽤 많이 보급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인구를 우리가 어림잡아 2,500만 명이라고 했으면 사실 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대부분 다 사용한다고 봐야겠죠. 네. 즉 과거 같은 약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이 정보 통제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상 어떤 조치도 실시간으로 뭐 주민들이 어떤 통화를 하고 뭐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제 근데 국정원 브리핑에서는 휴대전화 쓰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국정원의 브리핑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그 휴대전화는 파병된 그 병사들 혹은 그 파병된 병사들이 있는 군부대의 그 장교들이 휴대전화를 네.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실제로 어떤 탈북민들이 그 북중 국경 일대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내부는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오히려 북한에 있는 주민이 정말 우리 북한 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이 맞냐라고 네. 저희한테 역으로 물어볼 정도로 이미 북한 내부에는 이미 퍼질 대로 퍼졌다. 그런 정보들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이 파병 나간 어떤 그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도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 가족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한 곳에 모아두고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 내부에 전체적인 정보가 퍼져 나가는 것도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북한도 어느 순간에는 이 정보를 공개할 겁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 공개를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북한은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냐면 이라크에서 미군이 패퇴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북한 주민들은 이라크군이 이기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가 이라크가 결국은 미군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매우 충격을 먹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러시아군을 상대로 그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패퇴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의 어떤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네. 이들의 어떤 뭐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때 그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장의 그 중요한 그리고 정확한 사실들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이 접했을 때 그 받았을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